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다음 달 엄청난 기회 온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청약제도 큰 개편이 이뤄지게 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일 날짜로 시행이 되거든요. 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개선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청약을 넣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요? 그동안 자격 제한 때문에 특별 공급에 지원하지 못하면서 가점도 낮아서 일반 공급에서 당첨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이 이번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 없는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이 결정되다 보니까 자녀 없는 사람들은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소득 초과 맞벌이 가구, 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분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자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 주택 사는 건 어려운데 청약까지 막아버리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마지막 1인 가구, 그래서 이 세 개 계층이 제도 개편으로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 개편은요, 공공 분양이 아닌 민간 분양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다 공공 분양만 진행되죠. 그런데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이제부터 민간 분양도 진행이 되고,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3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 사전 청약에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기회가 확대되는 대상자가요, 당첨되기는 또 쉽지는 않아요. 그냥 길을 열어준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을 보면요, 전체 공급 호수의 30%가량을 추첨제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첨제 안에서는 소득 요건도 미반영한 거고 자녀 수도 감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데, 전체 공급 호수의 30%밖에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탈락자와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당첨 확률이 높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똑같습니다. 전체 공급 호수의 30%를 추첨제로 빼요. 그렇게 뺀 추첨제에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1인 가구도 청약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놔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탈락자와 동시에 경쟁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포기자한테 당첨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존 주택 패닉 바잉을 막으려고 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약간 기존 주택 청약자의 길이 좁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도를 바꾸지 않았나,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청약 기회를 잡으신 분들, 그냥 나는 청약 넣는데 의미를 둬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략을 잘 세우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 청약 제도란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2차 사전 청약 보시면은요, 인천 검단지구나 파주 운정 3지구 같이 괜찮은 택지에서 공급되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 경쟁률이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 아파트 단지가 개별적으로 나왔으면 박이 터졌을 건데, 한꺼번에 공급하다 보니까 선호도 따라서 수요가 나눠지고 그에 따라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민간 사전 청약으로 길이 확대돼서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 아예 지레 짐작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규모로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까지 민간 사전 청약이 무려 44,000원이나 공급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집 없을 것 같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선호 현상이 워낙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빈틈을 노려서 2기 신도시 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정된 중소규모 택지에 지원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좀 선호도가 낮을 수 있는 소형 면적 전용 59제곱미터에서 74제곱미터를 노리신다면요,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자격되시는 분들 눈을 낮추시고요, 청약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원하시다 보면 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것이요, 일반 공급보다 저는 훨씬 좋은 기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민간 사전 청약 언제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일단 정부에서는
내년 3월까지 18,000호 규모로 어느 정도 공급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청약 대상자가 다 2기 신도시예요. 물론 그 중에서 검단이나 운정 3지구, 동탄 2지구는요. 아마 단지별로 제가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왜 이 2기 신도시부터 공급이 되냐? 먼저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를 민간한테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 민간에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이 토지를 다 확보하지 못한 곳이 꽤 많다 보니까 이 절차 확보하고 나서 매각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야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기 신도시 중심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검담과 운정 3지구 그리고 동탄 2 신도시에서 12개 단지 괜찮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3월까지는 2기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 한 4월 정도는 되어야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에서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접 2지구나 복정 1지구, 수원 당수지구, 그리고 신도시 중에서는 좀 빠르게 인천 계양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에서도 나오네요. 여기 괜찮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창릉지구나 또는 왕숙지구 이런 건 언제 공급되냐? 20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이번에 청약제도 개편 부분과 민간 사전청약 공급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청약 대기자가 관심을 가지시는 3차 사전청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차 사전청약에서는요 교산 신도시가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 형태로 1,000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나온 정보로는 전용 5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면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3만호 넘는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잖아요. 근데 약간 좀 사이드 쪽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다. 선조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박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계양지구하고 왕숙지구 경쟁률을 보니까 교산지구는 진짜 세 자릿수 찍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과천 주암지구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천 주암지구는 당해 100%입니다. 과천시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게다가 1,500호 중에서 1,400호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빠지게 됩니다. 과천 주암지구는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지구라서 대규모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기존 제도하고 좀 달라서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천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 선호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기타 지역 분들께도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3차 지구에서 괜찮은 지역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는 일단 거르시고요 진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12월에 진행되는 4차 사전청약이 진짜라는 겁니다. 무려 13,600호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왕숙지구, 대장지구, 창릉지구, 계양지구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요 2,300호 규모로 공급돼요. 신혼희망태운 제외하고도요 16,000호 규모나 됩니다. 대장지구도 공공분양이 900호가 나오고요. 진짜 고향 시민들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 창릉지구도요 공공분양만 1,100호 규모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 지역에 넣을 만한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부천 역곡지구나 구리 갈매 역세권지구, 장항지구, 장상지구 그리고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의외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올해 중에 민간 사전청약 6,000호 추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13,000호가 넘는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민간 사전청약 6,000호가 추가된다면 거의 2만호 분양입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아파트가 쏟아질 때요 정말 좋은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청약 공부 많이 하셔서 정말 좋은 기회를 쉽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사전청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도시 중형 면적은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지간한 가짜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왕숙지구나 창릉지구에 중형 면적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피하시고요. 59제곱미터 정도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59제곱미터 나오면 그거 적극적으로 넣으시고요. 신혼희망타운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규모 택지에서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잡는 것이요, 웬만한 민간 분양 청약 넣는 것보다 100배 더 이득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좋은 줄 모르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금일 오전 영상에도 강조드렸지만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젠 청약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찔러보시면 안 돼요. 워낙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태에서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청약 대기자분들이 자포자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공급 과잉 시대의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공급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사전 청약을 잘 활용하신다면요, 예상보다 좋은 기회를 쉽게 저렴한 주택을 나중에 향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주택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3차 사전청약, 4차 사전청약 정보가 나오면요,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 어느 쪽으로 지원하셔야 향후 주택가격 급락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집이 될 것인지, 이 부분 좀 최대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청약을 준비하신다면요, 일단 세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흐름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알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향후 늘어나는 공급, 문재인 정부의 신규 택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 알면은 패닉 바잉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는요,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서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무주택자분들께 12월에 다가오는 기회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